인픽셔 포토 커터는 사용자가 불러들인 이미지 또는 사진 중에서 경계선을 사용자가 적절하게 지정을 하고 그 선택된 지정한 경계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부분을 삭제해서 투명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오픈을 클릭한 다음에 편집에 사용할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맞도록 적절하게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롭하고 자, 오른쪽 위쪽에 보면 크롭이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크롭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잘라내기를 한다거나 또는 커스텀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해상도에 구애받지 않고 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서 엔터를 찍게 되면은 잘라내주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되돌리기를 합니다. 크롭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또 크롭이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컷아웃이라는 기능입니다. 포토 커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컷아웃에는 세 가지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자,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에레이셔 기능하고 키프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이셔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더 값은 나중에 선택한 후에 아래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일단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삭제해야 할 부분하고 남겨져야 할 부분에 대한 경계선을 브러쉬 사이즈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이렇게 경계영역을 만들어 주는데 아래쪽에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잠시 기다리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지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바깥쪽은 투명으로 잘라내게 되는데 이렇게 영역이 선택된 상태에서 페이더 값을 오른쪽으로 좀 올려서 부드럽게 잘라낸 영역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보이도록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킵은 현재 삭제된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살리고 싶을 적에는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살리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삭제된 부분에서 다시 사용자가 선택한 부분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주로 머리카락 같이 이렇게 세밀하게 경계 영역이 모호한 부분에 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바깥쪽으로 옮기게 되면 바깥쪽에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절대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키프 기능을 이용해서 영역을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에레이셔를 선택하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고 커서를 빼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선택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이 삭제가 되어지게 되고 에레이셔 마킹을 선택을 하고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긴 다음에 지워야 할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사용자가 다시 더 지우고자 할 적에 잘못 선택이 돼서 지워야 할 부분이 있을 적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워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컷아웃의 눕기 작업으로 따냈을 적에 따낸 이미지는 아래쪽에 보면은 포토 몽타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포토 몽타주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경 이미지가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사용자가 컷아웃을 이용해서 따낸 이미지 배경이 변경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용되어지는
이미지 해상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드아웃으로 따낸, 즉 눕기 작업으로 따낸 이미지 크기가 다르게 표시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면은 선택을 하고, 자, 귀퉁이에 보면은 각각의 포인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를 가지고 크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오른쪽에 보면은 회전 도구가 있어서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회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자, 선택을 해제하고 다시 아래쪽에 포토 몽타주를 클릭을 하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다시 포토 몽타주에서 다시 이번에는 이제 배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개의 배경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선택을 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옮기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들도 아주 세밀하게 눕기 작업이 제대로 따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포토 몽타주에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왼쪽에 보게 되면 저스트먼트 툴에서 투명도를 이렇게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그라운드로 선택을 해서 배경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데이터라는 폴더에 또 백그라운드라는 폴더가 있어서 그 폴더 안에 여러분들이 추가할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백그라운드 항목에 추가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기본 샘플 중에서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만약에 PYK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걸 대신에 미디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인데 글자가 좀 영역 선택이 좁은, 폭이 좁아서 안 나타날 적에는 자,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나머지 글자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자,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을 하고 크기를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텍스트의 컬러도 역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폰트 컬러가 한 가지 색으로만 만들어지는데, 한 가지 색이 아니고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색상들, 또는 사용자가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을 해서 지정을 하고 수정을 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 스티커라는 항목이 있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티커, 즉 클립아트들을 지원합니다. 지금은 배너라고 해서 배너의 항목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클립아트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다시 스티커를 선택하고 배너 아래쪽에 보면은 자, 버스데이, 헐리데이, 뭐 여러 가지 각 항목들에 대한 클립아트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곳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자, 드래그 하거나 또 위치를 옮기거나 회전을 하거나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맨틱이라는 항목에서 또 역시 클릭을 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티커에서도 여러 가지 클립 아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자, 뭐 태그에서 어떤 항목을 다시 추가를 해서 위치를 잡고 크기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해서 불필요한 항목들은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고, 만들어진 이미지는 그대로 세이브를 클릭을 하고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저장할 경로를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을 하고 이름을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세이브 투 포토라는 설정 화면이 나타나는데, 자, 퀄리티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오리지널 사이즈로 할 거냐, 또 가로폭만 사용자가 지정할 거냐, 큰 사이즈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하는데, 자, 오리지널 사이즈를 선택을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파이널 사이즈의 크기가 5120에 2880으로 나타나는데, 너무 크다고 느낄 적에는 자, 위스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크기를 역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